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그런지 신고를 하시면서 토해내게 됐다고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돌려받는 것 중에 연금저축이 정말 크게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토해낸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34만 원씩 1년에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을 이런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면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16.5%를 그러니까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연봉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액이 엄청 크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금의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부터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토해내니까 덜컥 가입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을 권유받으셨거나 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그럼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요게 되실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뉘어요. 공적연금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쌓이죠. 그리고 직업 특성에 따라서 공무원이거나 교사거나 군인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가입하게 되고요. 이분은 따로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따로 운영되는 공제를 통해서 따로 퇴직금을 따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돈이 너무 작죠. 네. 지금 한 달에 지출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정도로 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한 가정에서 한 매달 한 200만 원 정도는 쓰고 있었는데 요 국민연금 대략 보면은 한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 동안 근무한다 그러면 한 80만 원? 요 정도 나오거든요. 공무원연금 예상되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60세 이후, 그러니까 65세 이후부터 나는 한 달에 200만 원 쓰는데 80만 원 들어오면은 나머지 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쓴다라고 가정하면은 80만 원 들어오면 220만 원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66세 때 취업도 잘 안 될 텐데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하더라도 그 소득이 굉장히 작을 텐데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떤 고민들을 하시겠어요? 지금 열심히 종잣돈을 모으고 목돈을 모아서 자산을 사서 예를 들면 뭐 아파트 같은 걸 사서 시세 차익도 노리고 네? 1억에 사서 2억에 판다거나 이런 것도 노리면서 월세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해볼까? 아니면 상가를 사서 뭐 그런 임대소득을 얻어볼까? 아니면 내가 사업 자금을 모아가지고 딱 편의점 같은 걸 차려서 사업 소득을 얻어볼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득들이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다 불안해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공실이 나거나 아니면 월세를 막 미납해서 난 당장 한 달 동안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연금이 내가 한 달에 뭐 300만 원 쓰는데 그래도 한 150만 원, 200만 원이 연금으로 깔려 있고 나머지 소득을 내가 번다면 되게 안정적이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런데 공적연금 부분이 원체 그 소득 자체가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 상황을 보자고요.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지출 200만 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축률은 1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100만 원 정말 크게 저축한 거긴 하지만 100만 원씩 10년 모아야지 1억 모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고요. 저축률이 굉장히 적은데 여기에서 내가 연금도 가입하고 종잣돈 모아서 자산도 사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그쵸. 이 얘기만 딱 들어도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준비를 하시든 다 준비를 하지 않든 내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지금 30이든 40이든 50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부터 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1번. 나는 재테크를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 준비도 잘해서 종잣돈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 내가 만든 종잣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사업 자금으로 이용해서 노후 자금을 만들어내겠다. 물론 직업을 구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겠다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공했을 때 되게 여유롭게 살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아니다. 나는 막 사업이나 이런 재테크 이런 거 젬병이고 관심이 없고 그냥 안전하게 살겠다. 그래서 나는 개인연금을 가입해서라도 그 연금액 자체를 높이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요. 그러면 재테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더 여유롭게 살 거고 개인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은 그 성공률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내가 저축액이 작고 투자할 자금이 작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저기 뭐야 강남에다 커피숍 차리는 거랑 그 큰 돈 들여서 커피숍 차리는 거랑 저기 지방에다가 한 5천 들여가지고 커피숍 차리는 거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망할 확률이 더 높겠어요? 당연히 그 적은 돈으로 투자한 데가 망할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거부터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서는 연금이 필요한 사람인가? 내 성향상 나는 종잣돈 많이 만들어서 재테크를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삶을 풀어나갈 사람인가? 아니면 안전장치를 좀 더 많이 둬서 연금도 많이 가입해놓고 이런 세팅을 해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쓰는데 그중에 한 150 정도는 연금으로 나오게끔 하고 50만 원만 내가 벌겠다. 이런 쪽 사람인가? 가늘고 길게 갈 사람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뭐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봐도 보통 이제 젊으면 젊으실수록 이렇게 가늘고 길게보다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해서 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세액공제나 받으려고 연금 가입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나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종잣돈을 많이 만들고 재테크 위주로 가겠다라는 분들은 이제부터 이 영상을 끄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결정을 하셔도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괜히 지금 가입했다가 연금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이거 오래 묶어야 되거든요. 괜히 내가 얘를 해지하게 되면 오히려 더 완전한 손해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금을 가입해야 되는 부분들을 차후로 미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늘고 길게 가겠다라는 분들만 이제부터 다음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개인연금이 필요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연금을 바라보면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거는 세제 비적격과 세제 적격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나뉜다고요. 상품이 너무 다양하지만 비과세가 되는 연금이 있고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이 있고 이렇게 크게 나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특징을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이렇게 개인연금이 세제 비적격, 세제 적격만 있느냐 이런 주택연금, 농지연금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퇴직 시기에 임박을 한 겁니다. 내가 60세에 임박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개인연금이 없는 분들이 그냥 무난하게 살다가 집은 하나 갖고 있는데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된 거죠. 나는 그럼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는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집을 가지고 이거 은행에다 담보 맡기고 연금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은 주택 반납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반납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이거 농지 사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그 농지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먹고 살고 연금도 받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사망하면 이제 농지 반납하고 이런 개념인데 얘는 지금 저희가 고민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면 지금은 요 개인연금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제 비적격은 뭐고 세제 적격은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정말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얘기 다 빼고 정말 현실에 맞게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비과세 연금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얘를 가입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걔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무거나 그냥 삼성생명 기준으로 설명 좀 드릴 거예요. 이렇게 연금보험 하나를 그냥 가상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8년도 1월 1일이면 지금 딱 30이죠. 남자고 30에 가입해가지고 매달 100만원씩 가입할 거예요. 10년 납입할 거고요. 그리고 60세 때 연금 개시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기를 눌러보게 되면
네, 30살에 가입해서 10년 납입하고 20년 거치한 다음에 60세부터 연금 개시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넣고 10년을 넣은 거니까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1200만 원 곱하기 10년이면 1억 2천 딱 들어가죠. 내 돈은 1억 2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연금은 일시로 수령하실 수도 있고요. 60세 때 일시로 받으셔도 되고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로 받게 되면은 178.8%를 받게 되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원금 1억 2천 들어가서 2억 1,456만 원을 일시로 수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연금으로 받게 될 때에는 1년에 947만 원씩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뭐 일시로 수령하는 거랑 연금으로 받는 거랑 뭐가 유리한 거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1년에 947만 원씩이니까 60세부터 받는 거니까요. 70세까지 10년 동안 받으면 곱하기 10 하면 되니까 9,470만 원 받죠. 20년 동안 받게 되면요. 매년 947만 원씩 주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1억 8,940만 원을 받게 되고 90세까지 살게 되면은 2억 8,410만 원을 받게 되네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많이 받게 돼요. 일시로 수령하는 돈보다 90세까지 사망하면서 받으면 총 받는 돈이 한 7천만 원은 더 받게 되죠. 2억 8천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연금인 겁니다. 이 장점이 있는 거예요. 100세까지 살게 되면요. 3억 7,88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거 2억 1천만 원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를 받게 되네요. 이게 연금의 장점이고 특징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뭐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으니까 좋은 건 좋겠는데 그냥 다른 데와는 뭐가 이게 그냥 연금만 가입하면 무조건 유리한 거야? 그냥 연금으로 받으면 무조건 좋은 거야? 이게 판단이 잘 안 서시잖아요. 내가 이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매달 100만 원씩을 연금을 가입한 게 아니라 다른 거를 했을 때와의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의 예금 적금을 이용해서 얘와의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은행에 적금 100만 원씩 해서 아까 아까 그 연금 이자랑 똑같이 볼게요. 2.56%고 10년 납 똑같이 10년 납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돈이 요게 단리 일반과세로 취급이 되겠죠. 그러면 원금 1억 2천 들어가서 1억 3,31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1억 3,310만 원. 그리고 똑같은 이자로 20년을 거치하게 되죠. 그러면 1억 9,075만 원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연금은 2억 1,456만 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예금 적금하는 것보다는 얘가 돈이 더 만들어지네요. 그런데 예금 적금은 언제나 내가 현금화가 가능한데 얘는 장기적으로 30년 동안 묶이게 되긴 하네요. 그런데 예금 적금한 것보다는 유리하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요거 좀 볼게요. 만약에 내 돈 1억 2천이 1억 2천만 원이 3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한 2.5% 정도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매년 2.5%씩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김치찌개 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뭐 담배 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1억 2천의 가치는 미래에 한 2억 5천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금이 이 물가를 지켜주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 2억 5천만 원 계산이 되죠. 그런데 2억 1,456만 원 물가를 조금 못 따라잡네요. 그죠? 이래서 연금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얘를 연금으로 받게 되면 100세까지 살게 되면 이렇게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나쁘지 않고 뭐 가입을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들 때문이에요. 물가를 조금은 못 따라잡지만 그래도 연금으로 받고 오래 살면은 이 정도 수령을 하게 되니 이런 장점이 있으니 연금 가입하라고 권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해지환급금이라는 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2.59%가 현재 공시율 연봉리 2.59% 가정시라고 이 가정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연금 상품은 2.59%를 확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가 떨어지듯이 이 보험회사에도 이율이 있는데 이 이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2.59%도 떨어져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고 나서도 내가 이때 가입했을 때 2.59%면 이걸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이 금리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계속 저금리로 가서 최저 보증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10년 납입하고 20년 거치하면 1억 2천이 1억 3,200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야, 진짜 그러면 2.56%로 가정하면 2억 1,456만 원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1억 3천만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 연금들이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금은 납입금액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넣었으면 2억 4천만 원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다고요. 그래 놓고 연금 개시를 하면 이와 같은 계산식으로 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1천만 원에 계산된 방식으로 돈을 받는 거랑 이게 3억이나 4억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받는 돈이랑 비교했을 때 3억으로 개시를 하게 되면 만약에 100세까지 연금을 받게 되면 한 5억 5천, 6억 뭐 이렇게 받게 되겠죠. 이렇게 유리해지다 보니까 이 세제 비적격이 된 이 비과세 연금은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 연금을 건들지 않겠다. and 이 돈이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넣었으면 여기에다가 추가 납입을 하겠다. 이 모든 조건들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 돈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묶고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같이 펀드에 투자되는 연금들이 생겨난 거고요. 걔는 또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대략 좀 파악이 되시나요? 내가 사업소득, 그러니까 뭐 내가 종잣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서 뭐 월세를 받든 뭐 금융상품 이용해서 뭐 펀드를 이용해서 돈을 운용을 하든 뭐 사업자금으로 해서 뭐 이렇게 운용을 하든 망하지만 않으면 절대 연금보다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이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타를 치거나 어느 정도의 이윤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연금은 그런 사업소득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대신에 안정적이죠.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제 비적격이 되는 이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세제 적격이 되는 연금은 얘보다 많이 받느냐? 얘보다 많이 못 받는 거예요, 실은. 물론 얘가 한 뭐 83세나 이럴 때 이제 사망하게 되거나 뭐 85세 사망하게 되거나 그러면 세제 적격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세까지 살거나 아니면 뭐 90세나 95세까지 살게 되면 이런 세제 비적격 연금, 이런 비과세가 되는 연금이 월등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제 적격이 되는 연금은 어떤 건지 요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한번 알아볼까요? 세제 적격이 된다.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나중에 비과세는 해주지 않지만 연금 받으실 때 저율과제로 낮은 세금으로 세금을 좀 차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둘 다 연금 받는 돈은 좀 또이또이 비슷비슷하고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얘는 사업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요게 해지환급금 보면은 이렇게 비과세가 되는 연금은 첫 단에 내가 100만 원씩 매달 넣잖아요. 그럼 100만 원 중에 한 10%는 빠져요.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빠지고 90만 원씩 내 돈이 쌓여 나가는 거죠. 근데 그 90만 원이 복리 비과세로 2.56%로 2.59%로 막 돈이 불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원금보다도 확 모자르게 이렇게 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으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6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원금 이상이 되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한 3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돈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는데 세제 적격 연금,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가 되는 이 연금은 사업비가 굉장히 낮아요.
물론 얘도 보험회사에서 그런 세제 적격되는 연금이 있는데 얘는 사업비가 5% 이렇게 좀 너무 낮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사업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눌러서 한번 볼게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요 옆에 요 수수료가 다 1%가 넘는 것도 있지만 다 1%도 안 됩니다. 아까 비과세 연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랬죠. 사업비가. 그런데 얘는 사업비가 1%가 안 돼요. 그러면 야, 환급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투자되는 거 싫어. 나는 그냥 안전한 거라고 해도 이런 연금저축 신탁을 봐도 다 1%다 미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다 1% 미만이에요. 수수료가. 그러다 보니까 황금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을 비교를 해드리면 연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비과세가 되는 연금이 돈을 좀 더 많이 받죠. 하지만 세제 적격되는 연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받긴 받는데 내가 이 돈을 연금으로 가입하긴 했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 이게 나 연금 깨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주택자금에 보태야 되겠어. 사업자금에 보태야 되겠어.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30년 동안 약간 이 돈을 건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세제적격 연금이 맞는 겁니다. 왜? 환급률이 높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서 요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연금은 내가 개인연금으로 할 수 있는 연금들 중에서 물론 의무납입 기간 10년은 넣어야 되고 아니면 12년을 넣어야 되고 사업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황금성이 떨어지고 내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비과세 연금에다가 추가 납입을 해야만 효과를 보긴 하지만 연금액은 얘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보험사 연금이 요 비과세 연금이 제일 돈은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정말 부담스럽죠. 30년을 건들지 않고 여기다 또 돈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죠. 중간에 건들 수도 있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얘가 이제 세제적격연금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100만 원 받고 얘가 90만 원 받으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나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묶어놓을 수 있고 나는 그 정도는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얘를 세제 비적격을 아니 나는 지금 저축 여력이 되게 부족한데 혹시 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긴 하지만 얘를 손댈 수도 있다. 내가 30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 세제 적격 연금이 좀 유리하다. 왜? 황금성이 좋으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부분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답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